시각예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양쿠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십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뭐 자기 관심사를 중심으로 뭐 영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패션 아니면 건축 뭐 되게 다양한 입장에서 시대를 대변한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대를 대변하는 것 중에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시대에 소비되고 버려진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중에도 해양 쓰레기가 가장 그 현 시대를 잘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사진을 보시면 그 인천 서해에 있는 사승봉도라는 섬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미 뭐 익숙한 풍경이실 수도 있는데 해양 쓰레기들은 이미 지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이미 해양 쓰레기들은 해안을 떠다니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이미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고 일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노들섬은 한강 한복판에 있습니다. 저는 이 한강 하류 그 김포 강화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군 생활 중 제가 주로 하던 역할은 한강 하구로 떠다니는 그 부유물을 관찰하고 체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쓰레기들이 밀려옵니다. 그것을 이제 뭐 관찰하고 특수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걸로 이제 뭐 작전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겠죠. 그 중에 이제 가끔 이제 목선이나 폐목선이나 이런 것들이 떠밀려오면 군에서는 엄청난 비상이 걸립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 물에 떠다니는 것을 이제 관찰하는 이제 습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습관이 이제 저는 제대 이후에도 한동안 유지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지인들과 이제 저기 보이는 섬에 이제 저 섬이 무인도인데요. 저 섬은 말 그대로 무인도입니다. 그 지하수 같은 이제 우물 같은 게 하나만 있고요. 나머지 어떠한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서 캠핑을 할 때 그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이제 그 야간에 이제 야간 캠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인들과 함께 이제 그 나뭇가지를 모으다가 우연히 일행 중 한 명이 어떤 큰 나무판을 이렇게 막 끌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크기와 어떤 두께 그리고 또 단단함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땔감이라면 오늘 밤은 아주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문득 이상함을 딱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무판에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색이 뒤덮여 있었고 또 하얀 부분이 막 부분이 이렇게 막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판은 공사장이나 어선에서 나온 땔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이것을 다시 확인해 보고자 일단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나무판은 뭐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떠밀려온 현판이었습니다. 지금 궁금하시죠?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 배경에 하얀 글씨로 뭐 어떤 텍스트가 막 적혀 있어요. 그 당시 북한의 한 인물을 찬양하는 프로파간다적인 글씨가 적혀 있고요. 저는 현판을 주웠을 때 약간 혼돈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쓰레기라는 개념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사용하고 버려지는 그 쓰레기만이 쓰레기가 아니라 이 쓰레기는 이 현 시대를 대변하는 뭐 하나의 그 시대를 반영하는 증거 같은 느낌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타국과는 다른 어떠한 쓰레기에 대한 차이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분단 국가로서 발생하는 특수한 쓰레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단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는 가끔 뭐 유실된 지뢰들도 이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 백령도 해변에 그 일상적인 해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뢰 표본입니다. 대한민국 최북단 섬인 백령도는 뭐 사곳 해수욕장, 뭐 콩돌 해변, 두무진 매우 아름다운 뭐 해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지역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곳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지뢰가 이미 너무 많이 있는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철책으로 쳐져 있고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즉 청소도 불가하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백령도 주민분들은 그 관광지 해안 청소도 그렇고 섬을 매우 깨끗하게 그 관리를 잘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매스컴이나 이제 뭐 어디 뭐 그런 뉴스 같은 데서는 항상 저런 위험한 이미지들을 주로 내보내죠. 그래서 그 항상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입장에서도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지뢰 같은 것들은 이제 사실 백령도뿐만이 아니라 뭐 고성이나 뭐 연평도, 뭐 파주, 철원 이런 데서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측에 보시는 목함 지뢰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저 지뢰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쉽사리 물에 떠다니면서 이렇게 퍼질 수가 있는, 유실되면 범위가 엄청 넓게 퍼질 수 있는 지뢰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 같은 경우도 그 분단 국가의 특성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한반도에서만 있는 쓰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대한민국에서는 그 발견되는 쓰레기들이 주변 국가와는 다른, 다른 지역의 국가와는 다른 되게 위험한 성향도 같이 띠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지하게 됩니다. 그 혹시 뭐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 겨울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실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7일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끔 이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걸 바로 기억하신 분도 계시고 뭐 기억을 못하신 분도 계세요. 2017년 12월 7일은 서해에 태양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고 생태계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그 볼런티어들이 오셔서 이제 청소를 하셨고 뉴스에는 매일매일 오늘 뭐 몇천 명이 왔다, 몇만 명이 왔다 그런 헤드라인 뉴스가 매일매일 장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현장에 가서 그 정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쓰는 뭐 옷감이나 뭐 천을 들고 이제 바다에 가서 이제 기름때를 닦는 건데 하루 종일 닦아도 한 50cm 정도 되는 그 돌을 깨끗이 닦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일 서해 특성상 이제 밀물과 썰물, 기름때가 이제 수위가 계속 높았다 빠졌다 하면서 계속 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해도 계속 제자리인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 충격이 정말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굳이 비교하자면 군대에 막 입대했을 때 그때 제대하는 날짜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이랄까요? 그런 정도의 어떤 참담함을 느끼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예술 작가로서 앞으로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해양 쓰레기를 관심을 갖게 되고 해양 쓰레기에 대한 물성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시를 보시면 다 똑같이 보이실 수도 있어요. 좌측의 벽에 있는 쓰레기들은 중국발 쓰레기로 유출되는 쓰레기들로 설치를 한 거고요. 오른쪽은 남한 쓰레기, 저 앞쪽은 이제 북한 쓰레기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진 언뜻 보시면 다 비슷하게 생겨서 어느 국가인지 뭐 구분이 안 되는데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쓰레기는 그 현장에서 보면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브랜드의 어떤 상표가 낯간이 찍혀 있기도 하고 생필품 같은 경우도 뭐 그 브랜드의 어떤 상호명이나 그런 것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구분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같은 거는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나름의 기준을 세운 게 분류하는 기준이 스티로폼을 감싸고 있는 로프의 특성으로 이 국가의 어떤 특수성을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만 해도 2014년도였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그 로프를 쓸 때 플라스틱 로프에다가 이제 색이 하나씩 섞여 있는 그런 플라스틱 로프를 많이 사용했었고요. 중국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단색의 로프와 뭐 간혹 이제 마닐라 노끈이라고 하죠. 식물성 그 노끈을 감싼 그런 로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제 나누게 됐고 또 일부는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가운데 모아놓는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저는 이제 그 비슷하게 보이는 쓰레기들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양 쓰레기에 대한 주제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또 이제 이런 전시장에서 설치하는 작업의 작품도 있지만 저는 일반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약간 의인화시켜서 캐릭터로 만들고 퍼포먼스를 하는 작업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좌측부터 뭐 중국 쓰레기로 만든 캐릭터, 가운데는 한국 쓰레기, 오른쪽 북한 쓰레기를 맡은 캐릭터입니다. 그 해당 캐릭터들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눈인데요. 또 이 몬스터의 디자인은 그 각 국가의 국기로 모티브로 이제 이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좌측에 있는 중국 캐릭터라고 제가 지칭한 저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기의 오성 홍기 큰 별 안에 이제 큰 별 있고 우측에 4개의 작은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5개가 되고 가운데 한국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태극마크의 큰 두 축, 그래서 눈이 2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북한의 인공기를 생각해 보시면 왼쪽 원 안에 또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하나임에도 화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이런 몬스터를 제작하게 됐고요. 또 이 몬스터들이 각자 따로 설치된 게 아니라 하나의 몸통으로 이제 설치돼서 제가 저 안에 들어서 뭐 눈, 코, 입을 움직이면서 공연을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중국, 북한 캐릭터들을 하나의 몸통에 설치해서 이제 이 작업을 했던 거는 이제 대한민국 서해상의 해양 쓰레기 문제를 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 나라 모두가 어떤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저렇게 이제 그 한국 쓰레기로 오는 주변 국가의 쓰레기들이 이제 많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가 한국 쓰레기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 한반도 주변의 해류를 살펴다 보면 이제 대마도 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마도에 가서 그 쓰레기를 한번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실제로 대마도 가서 이제 해양 쓰레기를 확인해 봤는데 한국 쓰레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쓰레기들이 많이 밀려온다는 사실을 저희는 익히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대마도에 그만큼의 한국 쓰레기가 간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실제로 대마도에서 한국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안선이 되게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어서 또 남과 북으로 이렇게 긴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쓰레기들이 이렇게 한번 밀려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그곳에 이제 낀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대마도 주민분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쓰레기들이 그나마 거기에 걸려서 그거를 이제 청소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나마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대마도에서 그런 흘러 들어간 쓰레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해당 캐릭터는 약 한 4m 정도 되고요. 저는 저 캐릭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걸 입고 이제 대마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부산, 밀양, 영천, 충주, 수원, 서울의 창경군까지 그 캐릭터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어떤 스토리의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해당 루트는 사실 그 예전에 조선통신사가 지나가던 길이고요. 이제는 이제 뭐 쓰레기가 다 뒤덮여서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어떤 한일 간의 어떤 교류의 장이 이제 쓰레기로 뒤덮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제가 직접 입고 움직이는 작업이라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 작업할 당시에 한여름이기도 했고 제가 한 몸무게 한 7kg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렇게 입고 퍼포먼스 하는 건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는 저 대신에 관객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관객 참여형 작품으로 이제 뭔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몬스터의 시리즈 연속이고요. 저 이제 관람객이 자전거 페달을 막 구르면
저 동력이 이제 몬스터에 전달이 되고 저 몬스터의 이제 눈에서 이제 빛이 나고 이제 날개가 이렇게 막 좌우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압도하는 크기와 움직임으로 이제 관람객을 이렇게 막 공포감을 주는 게 저의 목적이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그 관람객들이 너무 이 작품을 사랑해 주셔서 거의 뭐 헬스장에 뭐 그 사이클 타듯이 엄청나게 열심히 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도했던 그런 공포심은 저리 가고 아직도 제 그 목적과 의사가 잘 전달되는지는 아직도 의문인 작품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개인 작업들도 하고 있지만 약간 그 환경과 생태에 대한 전문 지식도 제가 부족하고 또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이제 문제 의식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세미나와 어떤 전시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 환경 관련된 이제 세미나를 기획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참여자 분들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마찰을 일으키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그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약간 막연한 생각을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마찰을 일으킨 부분은 바로 이제 바라보는 시점이 달랐어요.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점. 그 한 분은 생태학자로 이제 그 미래를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기본적인 나무를 계속 심어야 되고 또 충분히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야 되고 불행하게도 세상의 모든 거는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겠지만 어떤 환경 보호를 해도 그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에코 커런트, 그러니까 환경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한 분은 그 활동가로 이제 현장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체의 처절함이나 어쩌면 이게 긴박함을 요구하는 환경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이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두 분이 막 그 설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두 분의 말이 모두 공감이 됐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제가 중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예술가인 제가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아니면 또 내가 바라봐야 할 시점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예술로 표현하고 또다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서로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윤술 바다 학교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윤술 바다 학교는 그 환경에 관심이 있지만 뭐 어떻게 동참을 해야 될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해양 쓰레기의 물성을 테스트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환경 관련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거나 그런 것들을 함께 지원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그 많은 분들이 이게 해양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저희는 이제 보조하는 그런 프로젝트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8월에 그 젊은 예술가들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대부도에서 바다 환경을 주제로 아트 레지던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그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물체를 관찰하는 그 사사로운 그 습성 때문에 습성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윤술 바다학교까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쓰레기에 대한 뭐 시선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저는 이제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쓰레기에 대한 뭐 각자의 그 시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더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